네, 지금 이야기해 주실 분은 권태안 학생인데요. 우리 권태안 씨는 그 20대부터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정보, 그러니까 금융이나 부동산 자산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부터 신용협동조합에서 일을 하시다가 최근까지는 또 부동산 자산 관리, 제가 아무래도 컨설팅을 좀 받고 싶은데 자산이 없어가지고 컨설팅 못 받겠고요.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예술 경영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저희 학과에 들어오신 분이세요. 그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권태안 씨의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 경영 7기생 권태안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교수님이 저를 뭐 금융 전문가, 자산 관리 전문가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는 아니고 그 계통에서 근무를 했다는 게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그 예술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제가 그 20대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그 기간도 하나의 인생이면서 또 하나의 저한테는 제가 만들어간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오늘 제가 살아온 그 기간을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굳이 제가 얘기하는 거에 주제를 잡으라면 저는 10이라는 숫자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 10이라는 숫자는 숫자의 완성 아니면 뭐 의미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한테 이 10이라는 숫자는 참 안 좋은 숫자입니다. 제가 87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20살 때 처음으로 직장에 들어간 데가 신용협동조합이라고 일명 신협이라고 하는 직장에 제가 입행이죠. 은행이니까 거기도 들어가서 진짜 열심히 고객들하고 응대하면서 진짜 그 협동조합 정신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시중은행에서 안 해주는 대출 같은 거는 뭐 제가 책임을 지고서는 뭐 해주는 일명 정대출이라는 게 예전에는 성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근무를 해왔는데 딱 10년 되는 그날 1997년 우리나라 IMF 구제금융이 97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게 그 여파로 우리가 예전엔 잘 모르겠지만 제 나이 때 아시는 분들은 동아은행, 평화은행, 동남은행 그런 그 여러 가지 제일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 상업은행 많은 은행들이 그 99년서부터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파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고 그 사회적 이슈가 제일은행 전체 직원이 퇴사하면서 찍었던 비디오가 그때 눈물의 비디오라는 그걸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여파가 와갖고 97년도에 그 여파로 인해서 99년 9월 30일자로 명퇴를 하게 됩니다. 명퇴하고 나서 거의 금융기관에 상고 출신이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고 나오면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느낀 게, 공고를 갔어야지. 기술은 평생 간다. 근데 부기주산 배운 거는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 IMF 그 여파에서는 상고생들은 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많은 일을 가져서 봤습니다. 보험 대리점도 했었고, 중고차 딜러도 했었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센터, 제가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오토바이 수리도 제가 약간은 할 줄 알아서 수리점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 다시 좋아졌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딱 10년, 2000년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 있던 신협에서 근무하기는 힘드니까
다른 신협에 약간 문제가 있는 신협에 가서 네가 한번 일 좀 해봐라라고 연락이 와서 다시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직 개념으로 신협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2002년 월드컵 하는 그 해에 들어가서 진짜 또 열심히 그 20대 때 생활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오던 중에 또 딱 10년 되는 그날에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게 2008년 금융위기라는 게 미국의 그 저축은행 그 리먼 브러더스사 파산으로 인해서 그 금융자산이 문제가 생겨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발생돼서 우리나라도 그 여파가 2008년도에 그게 딱 터지고 나서 2009년도에 또 그 여파가 오기 시작해서 그때 또 많은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저축은행들 많은 저축은행들이 또 없어지면서 또 많은 기업들이 또 파산하고 또 그런 위기가 오면서 저 역시 또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나가야 되니까 월급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그리고 직책도 제가 그때는 상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나가게 됐고 그 후에 또 회사 그 신협은 단위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신협이 또 끝내는 파산까지 갔습니다. 이게 10년 두 번 또 그런 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참 나한테 그 10년이라는 게 과연 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다가 또 그 후에 또 잘 아는 후배 녀석이 또 퇴직하고 나서 후배 녀석이 저한테 뭐 이런저런 뭐 제안을 많이 해갖고 뭐 그런 뭐 그래 이제 해보자 이 나이에 그때 뭐 또 다른 데 가기도 힘들다 그래서 그 후배 친구하고 뭐 조그만 사업도 하나 했었고 그러면서 전 그 직장에서도 약간의 문제 있던 요인이 저한테 책임이 돌아오고 뭐 소송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와중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 후배가 저한테 또 돈을 빌려간 것도 안 갚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저런 이 사건으로 그때 제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 가치가 한 10억 정도 됐었는데요. 부동산하고 현금하고 다 해서 진짜 하루아침에 다 경매로 다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한 12억, 13억 그 정도 되는 자산을 하루아침에 날려서 제가 딸이 셋인데 그때 큰딸이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큰딸, 둘째딸, 막내딸, 우리 애엄마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진짜.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온 짐을 주차장으로 다 끄집어 내리고 호루를 덮고 잠잘 곳도 없고 그게 뭐 따지고 보면 10년인데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쫓아왔는데 제가 종교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뭐 종교적인 힘인지는 몰라도 우리 처나 저나 애들이나 뭐 악한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뭐 그 끈끈한 가족 뭐 정신 뭐 가족의 그런 걸로 뭉쳐서 헤쳐나가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시점에서 또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뭐 막노동도 했었고 또 이런저런 진짜 안 해본 일 없이 다 하다가 그래도 그 예전에 그 좋았던 것하고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황하고 항상 비교가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뭐 이렇게 화병? 그런 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도에 저희 처가 유방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 유방암 수술을 받고, 되게 힘들었죠. 근데 그때 아무튼 돈 쪽으로 힘들지는 않았어요.
뭐 남이 쉽게 속된 말로 해서 1억을 갖고 와라 그러면 저는 못 갖다 줘도 뭐 몇백만 원을 갖고 와라 그거는 제가 몸을 써서라도 벌어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2016년도에 저희 처가 암 수술을 하고, 저도 그런 게 그 제 인생에서 그런 모든 안 좋았던 것이 나름대로 저도 제 마음속에 있었는지 어느 날 계속 속이 안 좋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저도 암이라고 그래갖고 2018년도에 2018년도 8월에 저도 대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3년 됐고 저희 처는 지금 4년 되고 둘이 부부가 지금 그 암 환자인데 그거를 주변에서는 몰라요. 주변에 얘기도 또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굳이 알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래 했어요. 잊고 살고 지금도. 그런 와중에 그때 또 그래도 취직을 한번 하자. 다시 내 인생에서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저는 젊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취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에 부장으로 취직을 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직장 생활을 다시 했죠. 하다가 또 딱 10년이죠. 98년, 2008년, 또 2019년 코로나19가 11월인가 2019년 말에 저기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한 거는 2020년. 올 내내 코로나.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미국은 미국, 왕래도 없고 무역 수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중소기업들이 힘들고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도 역시 또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10년 단위로 아무튼 그렇게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온다. 그런 거는 제 혼자의 경험인지 아니면 그게 죽인지는 몰라도 10년 단위로 그렇게 오더라고요. 10년 단위로 안 좋으면서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그래도 저는 뭐 이렇게 남들같이 어디 숨는다든지 아니면 뭐 혼자 산에 올라간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 관계, 만남, 소통 그런 부분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살아오면서 친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친구들 뭐 다 만나고 주변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모임 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의 여유가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제가 문화예술 경영이라는 거를 공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큰애가 해화를 전공하고 둘째가 문화재 보존을 전공해갖고 이제 오늘 논문 심사를 하고 이제 논문 끝나면 이제 석사학위를 받고 큰 딸은 이제 해화 전공을 해서 이제 걔도 이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애들이 어떻게 보면 예술 쪽이죠. 그쪽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게 청소년 분야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이다 보니까 제가 이쪽을 또 전공하게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인생을 짧게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저 사람도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술계가 힘들고 뭐 이쪽 전공하는 사람이 힘들다 해도 서로 학우들 원생들끼리 소통할 수 있으면 소통하고 즐겁게 살면서 대학원 공부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그냥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제가 살아온 것도 뭐 인생의 예술이니까 여기에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짧게나마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용기를 갖고 코로나를 이겨가면서 공부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